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눈부시게 평화로운 해변에 서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파도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평선 끝까지 가득했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수 킬로미터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갯벌로 달려나갑니다. 평소 볼 수 없던 예쁜 조개 껍데기를 줍고 물고기를 잡느라 정신이 없죠. 하지만 당신은 온몸의 털이 쭉 뺏어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초대형 메가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의 전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바로 지금이 바닷물이 빠져나간 그 고요하고도 기괴한 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고했던 인류 최후의 발명품 범용 인공지능 AGI가 드디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뉴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테슬라 주가가 올랐네, 떨어졌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던진 메시지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일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해변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느라 정신이 없죠. 여러분은 오늘 아침 뉴스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단순히 테슬라 주가가 올랐네, 엔비디아가 떨어졌네 하는 숫자에만 집착하셨나요? 죄송하지만 머스크가 던진 메시지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 거대한 해일이 자기 코앞까지 온 줄도 모르고 해변가에서 껍데기나 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3년, 우리가 겪게 될 세상의 변화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버는 법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자녀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숭배해왔던 전문직 자격증과 노동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2030년 풍경을 머스크의 입을 빌려 미리 보러 가시죠. 준비되셨다면 특이점이라는 절벽을 향해 달리는 열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가장 냉혹한 현실, 즉 지능의 가격 폭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시나요? 간단합니다.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전부 다이아몬드라면 아무도 그걸 보석함에 넣지 않을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비싼 자원은 바로 고지능이었습니다.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난해한 법률을 해석하는 변호사, 밤새워 코드를 짜는 개발자, 이들이 고연봉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 그런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2026년을 기점으로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난다고 단언합니다.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은 지능의 무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지능이 금이었다면 이제 지능은 공기나 물처럼 흔해집니다. 이미 진단의학 분야에서는 AI가 인간 의사의 오진율을 비웃듯 정확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계산대로라면 올해 안에 인간의 모든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AI가 탄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챗GPT가 글을 좀 잘 쓴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의 원가가 영원으로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금 대치동 학원가에서 밤 10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의대에 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의대를 준비하는 건 마치 19세기 말에 자동차가 발명되기 직전 10년 동안 최고의 마부가 되기 위해 채찍질을 연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지식 노동은 이제 AI가 인간보다 만 배 빠르고 쉬지도 않으며 결정적으로 공차에 가깝게 처리할 겁니다. 전문직의 권위가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뒤뚱거리며 걷던 녀석이 이제는 계란을 깨지 않고 집어 올리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물건을 분류합니다. 머스크는 장담합니다. 3년 안에 이 로봇들이 인간의 손보다 더 정교한 외과 수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0.01mm 오차도 없는 기계의 손, 심지어 잠도 안 자고 손떨림도 없으며 월급을 달라고 파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로봇이 대량 생산되어 수천만 대가 풀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가동되면 로봇의 가격은 경차 한 대 값보다 싸질 겁니다. 자, 이제 병원장은 누구를 고용할까요? 연봉 3억 원을 줘야 하고 휴가도 보내줘야 하고 가끔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인간 의사일까요? 아니면 24시간 365일 완벽하게 수술을 집도하는 2천만 원짜리 로봇일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 붕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우린 다 굶어 죽는 거냐? 일자리가 없는데 돈은 누가 버냐? 맞습니다. 기존의 경제학 상식으로는 이건 대재앙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인류를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일이 없는데 고소득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생산성의 폭발물과 물가의 하락에 있습니다. 로봇과 AI가 만든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그 물건의 가격은 재료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집 짓는 로봇이 아파트를 짓고 농사 짓는 로봇이 쌀을 생산합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 필수재의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디플레이션의 천국이 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적은 돈으로 왕처럼 살 수 있는 시대. 이것이 머스크가 그리는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풍요의 시스템 안에 내 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봇이 벌어오는 돈은 로봇에게 가지 않습니다. 로봇을 소유한 사람, AI 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 즉 자본가에게 모든 부가 집중됩니다. 노동자는 사라지고 소유자만이 남은 세상. 이것이 앞으로 3년 뒤에 시작될 미래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할까요? 엔비디아에 재산을 넣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전략은 머스크의 예언을 가장 안전하게 내 계좌로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금광을 캐는 광부가 아니라 그 광산 길목에서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상점 주인이 되는 전략입니다. 184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를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에서 1억 천금을 꿈꾸며 수만 명의 광부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금을 캐서 벼락부자가 된 강부는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갔죠. 진짜 돈을 긁어 모은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부들에게 질긴 작업복을 팔았던 리바이스, 그리고 곡괭이와 식량을 팔았던 상점 주인들이었습니다. 누가 금을 캐든 혹은 못 캐든 상관없이 그들은 확실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지금의 AI 로봇 시장도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이길지, 오픈 AI가 이길지, 아니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스타트업이 패권을 쥘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팩트 하나는 누가 승자가 되든 인류 전체의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AI와 로봇이라는 곡괭이는 반드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곡괭이를 파는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수익이 고스란히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주식시장 전체, 즉 지수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를 보십시오. 이 지수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당하고 그 자리를 혁신 기업이 채웁니다. 머스크의 세상이 오면 이 기업들은 인건비를 0으로 만들고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공짜에 가깝게 쓸 겁니다. 그럼 기업의 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게 치솟을 겁니다. 그 막대한 이익은 배당과 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지수 투자자에게 돌아옵니다. 지수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의 업그레이드 자체에 올라타는 무임승차권을 사는 겁니다. 잠시 2030년 서울에 사는 두 사람의 하루를 그려봅시다. 김철수 씨는 아침 9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근할 직장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계좌를 확인합니다. 2026년부터 꾸준히 모아온 지수 ETF와 커버드콜 잔고가 밤새 또 불어나 있습니다. 철수 씨는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형 가사 로봇이 빨래와 청소를 끝내놓고 아이들은 AI 튜터와 대화하며 즐겁게 공부합니다. 반면 박영수 씨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2026년에도 그래도 기술직이 최고야 라며 자녀를 억지로 공부시켜 공대에 보냈고 여유 자금으로 지방의 꼬마 빌딩을 샀습니다. 하지만 2030년 그 빌딩은 텅 비었습니다. 재택근무와 AI 사무실 도입으로 오피스 수요가 증발했기 때문이죠. 공대를 졸업한 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설계도 코딩도 AI가 수만 배 더 잘하니까요. 영수 씨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 지수를 샀어야 했는데 하고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철수 씨는 생산 수단을 소유했고 영수 씨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했습니다. 국가가 나눠주는 쥐꼬리만한 기본소득으로 절대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최고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의 파이프라인을 내 계좌에 직접 꽂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가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뼈아픈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머스크는 우리에게 경고와 축복을 동시에 던졌습니다. 한쪽 길은 AI에 대체되어 인간으로 전락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릴 때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생존 매뉴얼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학벌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지수라는 실체를 잡으십시오. 사교육비 절반을 뚝 떼 아이 이름으로 나스닥 100을 사주십시오. 3년 뒤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둘째, 원화에 갇히지 말고 달러 자산으로 확장하십시오. 한국의 부동산과 예금에만 머무는 건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혁신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부는 달러로 쌓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 그 안의 종목을 당장 글로벌 지수 추종 ETF로 갈아타십시오. 셋째,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십시오. 로봇주가 대세라니까 몰빵해야지 같은 소리에 귀 닫으십시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시장 전체를 사는 현명한 구경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비중을 늘리고 상승하면 수익을 실현하는 비중매매의 원칙을 지키며 마음 편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차트의 꼭대기는 10년 뒤 미래에서 보면 가장 낮은 바닥일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특이점은 경제 성장의 그래프가 수직으로 솟구치는 지점입니다. 2030년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매일 아침 잘릴까봐 걱정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자산이 일해주는 것을 보며 미소가 짓는 삶인가요? 저희 비중 매매 전략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멤버십 가입 링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